네, 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예,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말은 굉장히 날씨가 따뜻했던 주말인 것 같습니다. 음, 요즘 이제 보수단체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각 지역별로 집회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청년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현재 정치인의 불이함을 깨닫고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를 개혁하고 바꾼 것은 전부 다 이제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기존 썩은 물인 기성세대 정치인들을 물갈이하고 정말 올바른 사상과 가치관을 가진 청년들이 정치권으로 그리고 수많은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립정신 36. 청일전쟁의 원인. 이때 대원군은 권력을 잃고 물러나 있었으며 국정에 참여할 수 없어 불만이 많다는 소문이 퍼졌다. 당시 황실 친척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남의 것을 빼앗는 등 흉포가 심하여 백성들의 불만이 폭발 지경에 이르렀다. 외국인들이 없었을 때는 나라가 태평하고 삶이 풍족하더니 외국인들이 들어온 후로는 살기 어려워졌다고 불평이 높아졌다. 백성들은 외국과 통상을 하고 나서 살기 어렵게 된 것으로 알고 외세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이 무렵 수구파는 일본에 도망가 있던 괴아파 지도자 김옥균을 상해로 유인하여 찔러 죽이고 그 시신을 국내로 가져와 목을 베어서 그 목을 전국에 돌렸다. 백성들은 청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조정과 대원군이 괴아파 세력을 싫어하는 줄 알게 되었다.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청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대국이요 일본은 조그마한 섬나라이며 임진왜란 이래 300여 년간 원수였는데 지금 그 원한을 갚을 좋은 기회라 여겼으니 어리석은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생각이었다. 백성들을 일깨울 책 한 권도 없고 그들에게 말 한마디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 깨우치길 바랄 수 있겠는가. 정치가 극도로 문란해지면 반드시 무슨 변란이 일어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할 수 없는 이치이다. 그러한 가운데 동학난이 일어났던 것이다. 동학의 지도자 전봉주는 전라도 고부 출신으로 사개항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하고 전국 각처에 돌렸다. 그 내용은 첫째, 사람은 죽이지 말고 재물을 손상치 말 것이며 둘째, 충성과 의리를 존중하여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편하게 할 것이며 셋째, 일본인과 서양 사람들을 몰아내고 성인의 도를 지킬 것이며 넷째, 군사를 일으켜 성중에 들어가 권문세가를 없애고 법과 원칙을 세우고 사례를 분명케 할 것이다. 그들은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노란 깃발을 들었는데 그들 나름의 종교적 가르침에 따랐던 것이다. 동쪽에 일어나면 서쪽에 뒤따르고 남쪽에서 일어나면 북쪽에서 따라 일어났다. 그들은 도처에서 관리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대상으로 노략질하며 전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렸다. 조선에서는 홍계훈으로 하여금 8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충청도로 가서 동학군을 진압하게 했고 원색에는 그의 군대로 하여금 홍계훈을 따라가 상황을 살피도록 했다. 관군이 동학군을 만나 여러 차례 싸웠으나 번번이 패하자 한양이 직접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세계가 천진에 있던 이용장에게 전보를 보내 동학난 평정을 위해 군대 3,000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용장은 이 문제를 일본과 협의하지 않고 즉시 군대를 보냈다.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에 군사를 보낼 때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으나 청나라가 이것을 무시했다. 이것은 첫째, 청나라가 조선의 독립을 무시한 것이며, 둘째, 일본을 업신여겨 약속을 어긴 것이며, 셋째, 세계 각국이 조선을 독립국가로서 동등하게 대접함에도 청나라는 이를 어김으로써 조선은 물론 다른 나라들까지 능멸한 것이다. 일본은 오래전에 이미 이 같은 중국의 약점을 알아차렸다. 청나라와 그 같은 약속을 하고 나서 10여 년간 군대를 기르며 기회를 노리던 차에 청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투입하니 일본이 어떻게 이를 모르는 채 하고 있겠는가. 일본은 즉시 일본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군대를 보내 아산과 인천에 상륙시켰다. 이용장이 놀라서 일본 정부의 속국 왕의 요청으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약간의 구원병을 보냈으며 다른 뜻이 없거늘 어찌하여 귀국은 대규모 병력을 조선에 상륙시키는가 라고 항의했다. 이에 일본은 조선은 분명한 독립국이다. 귀국이 지금 와서 속국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1885년 천진조약에 따라 조선에 군사를 보내게 될 때는 사전에 통보한 후 하기로 했거늘 귀국이 통보도 없이 군대를 보냈으니 우리도 군대를 보낸 것이다 라고 했다. 이때 청나라가 그 잘못을 깨닫고 군대를 철수하는 등 호의로 대하고 조선이 독립국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원칙을 존중했다면 치욕스러운 패전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청나라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일본을 업신여기고 조선을 속국이라고 하며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일본 왕은 청나라에 선전포고를 했다. 그리하여 바다와 육지에서 전쟁이 벌어지니 원색에는 도주했고 청나라 장군 섭사성과 해군 제독 엽지초가 아산, 공주, 평양에서 차례로 패하여 물러가 조선은 사실상 일본군에게 점령되었다. 당시 조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장하기를 청나라는 대국이요 일본은 소국이며 청나라는 은혜의 나라이며 일본은 원수로 여기고 청나라가 다시 이기고 돌아오면 무엇이라 대답할까 두려워했다. 조정에서는 이승순, 민영철 등이 관리 100수십 명을 대동하고 청나라에 가서 여전히 배반하지 않고 있음을 설득하고 추후에 용서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다. 백성들은 집을 비워 청나라 군대가 사용할 수 있게 했고 물자까지 가져다 주었다. 조정이나 백성이 이처럼 무지몽매하니 어찌 나라의 독립이나 주권을 말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때 청나라가 전쟁에 이겼다면 우리나라의 주권은 어떻게 되었을 것이며 백성들은 또한 어떻게 되었겠는가? 우리 대한 사람들은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네, 청일전쟁의 원인, 독립정신 한번 읽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기에는 일본이 조선과 청나라를 침략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독립정신에 다시 읽어보니까 청나라가 먼저 조선에 이제 군대를 먼저 보내고 약속을 어김으로써 일본이 우리 조선에 군대를 투입하면서 이제 청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중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고 일본은 100년의 이제 적이라고 했지만 중국은 천년의 적입니다. 예. 중국을 더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때고 일본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반일 감정만 앞세우고 중국한테는 쉐쉐하길 바쁩니다. 네. 그렇게 외교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미일 동맹이 더욱더 강화되고 중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무너뜨리는
대한민국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수주의 책방이었습니다.